저 자신을 힐링하는 동안 발견했던 뜻밖의 복병이 있었습니다. 내가 착한 사람이라는 자의식이 일종의 생존 전략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선함이라는 명예가 무너질 때 치유의 전 과정에서 가장 깊은 동요가 일어나더군요. 나에게 이런 특징이 있구나 여기고 지나갔는데 여러 사람들의 치유 작업에 깊숙이 개입하다 보니 이 현상이 에고의 본질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치유의 핵심이라는 뜻이죠. 성장기에 벗어나기 힘든 어려움, 특히 자신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악조건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탈출구 혹은 보완 수단으로서 명예로운 어떤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예가 될 수 있으려면 일단 동기가 선해야 하고 세상이 그것을 가치 있다고 인정해 줌으로써 나에게 어떤 보상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좋은 일이죠. 사회에 필요한 일이고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노력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에 따른 결과물이 주어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훌륭한 인격이나 주위 사람들의 인정과 존중, 선한 영향력, 사회적 지위와 약간의 돈 같은 것들이죠. 여기까지는 좋은데 당사자의 에고 안에서 교묘한 작용이 일어납니다. 바로 흑백 논리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명예에 대한 보상의 메커니즘이 보통의 세속적 가치가 실현되는 방식과는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를 고통에 빠뜨린 내가 경멸하는 주변 사람들과는 다른 방향을 선택합니다. 즉, 착함, 희생, 공적 가치, 성실, 헌신, 좋은 두뇌, 지성 등에 투자합니다. 반면에 나는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멀리하는 태도를 취하는 거죠. 돈, 도덕적 타락을 통한 이익 추구, 타인을 노골적으로 지배하는 권력 등 일종의 차별화 전략이죠. 지성, 착함, 영성, 예술, 공익, 정의 등 추상적 가치를 통해 자신을 차별화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불안하거나 화가 납니다. 생존 불안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런데 생존 불안과 인정 투쟁이 선악, 이분법으로 확장됩니다. 내가 추구한 가치는 선하다, 다른 가치는 허접하다, 한 발 더 나아가 나는 선하다, 다른 사람은 나쁘다로 연결되고 급기야 배우자, 직장관계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분별합니다. 이원성에 매몰된 나머지 그 자체가 삶의 방식으로 굳어지는 것이죠. 무엇이 되었든 남들보다 우위에 있음을 확인하려 하고 그것만 확인되면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길 수 있는 것, 바로 에고의 기본 속성입니다. 그 결과는 극단적인 이상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실상은 정신적 귀족주의예요. 명품을 끝없이 찾아 두르고 다니면서 귀족 행세하는 심리와 사실상 다를 바가 없어요. 이런 태도는 현실을 바꾸기는커녕 끝없는 불화를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또 역설적이게도 절대적인 무책임으로 연결됩니다.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없거나 있더라도 조금만 있다고 믿기 때문에 현실을 바꿀 책임 또한 내가 아닌 타인에게 있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예컨대 착한 나라는 프레임으로 사는 에고는 자신을 악하거나 허접한 세상에서 끊임없이 고통받는 희생자, 순교자로 만듭니다. 물론 어떤 것들을 희생하고 사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 또한 내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내줄 것인가를 선택한 하나의 전략이죠. 나의 조건에서 가장 유리한 생존 전략이고 차별화 전략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자기 삶을 변화시킬 주체가 될 책임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원성 의식, duality consciousness, 그러니까 선악 이분법이 나 자신에게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이유입니다. 치유가 깊어지면 바로 이 이원성을 다루어야 할 순간이 옵니다. 무언가 억울하고 황당한 사건들이 벌어질 테죠. 여기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이후 과정을 결정적으로 다르게 만들어줄 거예요. 모든 명분, 이유, 근거 찾기를 멈추고 타인에 대한 판단과 분별, 낙인 찍기를 멈추고 세상 탓 멈추고 내 안의 에고 메커니즘, 즉 선악 이데올로기를 들여다보는 데 주력할 시기입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자신이 애써 쌓아올린 정체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끝없는 치유와 성장이란 끝없는 정체성 변경을 수반합니다. 정체성 변화는 정체성 위기로 느껴지겠죠. 치유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해내고 나면 결과는 매우 달콤합니다. 자신이 이루었던 선과 자질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고스란히 되돌아올 거예요. 훨씬 더 조화로운 방식으로 말이죠. 저는 생각했어요. 내 안에는 큰 나무도 있고 작은 꽃도 있고 나 자신이 잡초라 여기는 풀들도 있어. 나는 착하기도 하고 안 착하기도 해. 노자의 말을 다시 떠올렸어요. 성인은 어질지 않다. 노자가 말한 성인이라는 개념은 불교의 깨달은 이 혹은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철학자, 기독교 영성에서 말하는 높은 수준의 어센션을 성취한 마스터라는 개념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성인이 나의 예상과 달리 인하지 않다, 어질지 않다는 거예요. 착하지 않다, 그렇다고 악한 것도 아니고 선악이 가물가물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품고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우라는 뜻일 겁니다. 나는 완벽성, perfection을 강박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품은 온전성, wholeness를 향해 나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